반국가 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2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워낙에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 있었잖아. 그렇죠.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요게 이번에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아, 구형 말고 선고. 선고. 오. 징역 30년이 나왔어. 오. 그런데 1심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김용현과의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비상조치를 거론했고 김용현은 노상원 등과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야, 일반 이적죄를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소위 와, 외환죄거든요. 충격이죠. 처음입니다. 당연하죠. 헌정사상 처음이고 사실 이 사건이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외환죄로. 제가 이제 법률위원장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건 분명하게 그 비상계엄의 어떤 그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그 작전이 있었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모든 사실들, 고발의 모든 사실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30년이거든요. 징역 30년. 징역 30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적 실체를 노출시키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현저하게 중대하게 해함을 가져온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3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맞죠. 선고 형량 자체는 엄중하게 지금 사건을 본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윤석열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김용현이가 더 같은 동급으로 취급된 거는 더 중한 그렇습니다. 행태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 김용현도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형은.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질적인 행태를 했는지를 선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야. 그러니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부장판사 이정엽 주심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양 무인기 작전 안보 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양의 무인기 침투 이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승인 없이는 못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김용현 등과 무인기 작전을 처음부터 공모했다. 따라서 윤석열, 김용현 등은 일반 이적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서 공모한 거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서 외환 유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이적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김용현, 김용대 훈련 중에 무인기 손실 처리에 대해서도 공모를 했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속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 변호사님 이 재판에 징역 몇 년이 선고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변호사들이 진짜 부러워요. 네.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몇 년이 나오든 알바요. 심지어 예. 그 윤석열도 관심이 없어. 본인도 본인도 네. 관심이 없어. 어차피 무기징역이야. 안에서 커피 한 잔 더 준다 그러면 자백할 거야. 아마.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윤석열 변호사면 예. 구치소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진짜 딱 한 번만 연어회하고 소주 이렇게 깔아놓고 내가 자유회유 한번 해보겠다. 그냥 자백하고 그냥 우리 네. 갑시다. 어차피 무기징역이야.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예, 예. 20년 이상 무조건 나온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기조를 볼 때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일반 이적대에 대해서는 예. 유죄로 봤다고 봐야죠. 유죄로 봤다. 공동 정범이란 말을 말을 했다는 썼으니까. 그 말을 했다는 건 둘 다 네.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이제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거예요. 돌아오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심지어 북한 손에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뭐 이거는 적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준 거예요. 그래 나서 적을 이롭게 그렇죠. 결코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네. 최소한 20년 이상. 우리가 최소 늘 20년. 법원이나 그러니까 법문이나 서류에서는 보던 적을 이렇게 하는 이적행위. 예, 이적행위.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한 기자님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특검의 공소 사실이 거의 그대로 인정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입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다 제출을 했고 그거에 대한 반론이나 보론은 누가 펴줘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펴줘야 되는데 북한은 그 반론이나 보론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변호인단 아까 부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이익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재판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부는 어쨌든 제출되는 주어진 문서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특검에 공소를 뒤집을 만한 말하자면 증언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반대 증거도 없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 거의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네. 그러도 저도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저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김용현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습니다. 좀 더 올라가나요? 어차피 무기징역.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따질 게 없다. 그럼요. 김용현 예.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이 그렇게 부러울 거예요. 예. 저때 그냥 그때 저때 하도 이슈가 많아서 스쳐 지나갔는데 저때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 그게 군 체계나 이런 거를 흔드는 일이었고 그때 이미 각급 부대 단위로 드론과 관련된 대령급이 운영하는 소대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왜 갑자기 이거를 합참 산하의 드작부를 만드냐 이 얘기를 그때 이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AI랑 분위기가 똑같은데 네. 드론 할 때니까 네. 그냥 뭐 그런 무기 첨단화 관련된 필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모종의 그 기획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행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없었으면 그때 그걸 한 몇 개월 만에 만들고 사령관도 못 뽑았는데 뭐 출범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뭐 윤석열, 김용현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름 뭡니까? 나중에 경호실장으로 다시 경호실장 하다가 신원식 이런 이제 말하자면 라인들 아니면 사령부 창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킬 결심을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욱해서 한 것처럼 2, 3일 전에 결심해서 갑자기 한 거 그 야당이 결코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정보위원회 간사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혐의와 12.3 내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양상공 무인기 사태 관련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훨씬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 국토와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윤 정권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책동에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훗날 내란을 주도하게 되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등 윤석열 정권 수뇌부들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등 말을 바꾸면서 회피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러한 평양 무인기 보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가 떨어진 무인기는 당시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결탁해서 병영도 인근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그 바지선 위에 무인기를 설치하고 발사시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백령도에 보낸 그 무인기와 별도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서 하나는 연천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평양에 2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무인기를 관리 담당하는 소령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여 언론과 국회 그리고 군 수뇌부에 제공했습니다. 이 모 대령, 송 모 중령, 우 모 중령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폐한 것이죠. 12월 3일 내란이 5일이 지난 12월 8일 갑작스럽게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의 화재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2월 1, 2 양일 사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우리가 보낸 것이야, 이번 무인기 우리가 보낸 것이야 라고 자신의 후배에게 발언한 점도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10월 12, 3일경 북한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에 대한 발표가 있자 그 보도를 보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너무 좋아했고 그 뒤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드론 사령부를 위시하여 몇 개의 곳에서 추가로 드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백만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전쟁 유발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신들 개인이 마음껏 파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군이 부여한 국군 통수권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불장난, 불쏘시개의 도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격 미달이며 안보를 파탄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책동, 전쟁 유발 책동은 윤석열이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하던 국구 통수권을 장악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윤석열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 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비상계엄을 앞두고 드론을 전쟁 유발 책동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즉 2022년 12월 6일 윤석열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니까 일종의 보복행위로 정당한 자위권으로 행사한 그것이 아니고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2018년 사건, 2022년 사건, 만약에 민간에서 보냈다. 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민간 동호회가 우리가 무슨 뭐 탁구 동호회, 예. 테니스 동호회 이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 이 드론이나 무인기 드론 동호회가 있다면은 네. 이들은 이 드론 관련된 법 지식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렇겠죠. 이걸 예. 넘겨서 보낸다. 예. 그들은 그것이 간첩 행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거 자신들의 그 행위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상황들을 모를까요?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의도된 일이다라는 예. 거죠. 예. 지금 포털 사이트라든가 가보면은 민간인 이 동호회에서는 10년 전부터 보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걸 그러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왜 난색이냐. 이런 사건들이 7, 8년 전부터 날 때마다 예. 최첨단 방공망 시스템을 통해서 쥐잡들이 잡겠다고 다 발표를 항상 했었어요. 그랬죠.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도 나옵니다. 최첨단 방공망 시스템 속에서 민, 관, 군이 이거를 물 셀 틈 없이 다 보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뚫렸어요. 만약 간 게 맞다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지시한 건 진짜 잘했다. 그리고 예. 여하간에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의 공식적 행위가 아니다는 걸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전화 이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봅니다. 전화 이복이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그럼 이번에 이 무인기 사건을 가지고 남과 북이 도리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전화 이복이 되나 이게? 기본적으로 예.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 발표를 하자마자 네. 김여정 부부장이 예.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용에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 밝히고 책임도 져라 뭐 이런 얘기도 그러겠죠. 예, 예. 이게 난해한 문제가 예전에 9.19 군사 분야 합의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었으면은 예. 수시로 한라인을 통해서 금방 상황 설명이 예. 됐을 거예요. 됐겠죠. 자,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명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군 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북측에서 발표한 내용들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진짜 그러기 우리 남측에서 갔다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귀측에서 북측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좀 같이 넘겨달라. 공유해주면 어.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예. 협조가 될 것 같다. 예. 두 번째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 문제를 유감 표명을 하겠다. 네. 두 번째 공동조사 하겠다. 두 번째 이번에 이렇게 불안하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 복원을 하자. 네. 그리고 이제 예. 최소한 국방 라인의 핫 라인은 좀 회복하자.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예. 북측 당국에 긍정적인 답변을 원한다. 우리는 다시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고 싶다. 이 측에서 좀 대담하게 좀 만나자. 이러면은 북이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하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 군 당국이 예. 캐치를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민간에서 했다라면은 예.
제도 정치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전화 의혹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교수인데요. 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유화 국면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 두었다가 지금 막 터뜨려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이중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려는 북한의 고도의 프레임 조작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과의 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길게 예.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예. 건데요.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막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보는 네. 분석 실패는 평화의 실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북측의 조선 총참모부가 네. 중앙통신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측의 김여정 대남 담당 총괄했던 부부장이 촘촘하게 사실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허투루 나온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아니다. 예. 예, 아유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뭐 별 가치가 없는 평가니까 넘어가겠고요. 다만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롭게 내면서 다만 그러니까 그게 무인기가 군인들이 보냈던 또는 민간이 네, 보냈던 맞습니다. 다 사태의 본질은 누가 보냈냐가 아니라 북한이 이걸 침공했다라는 것이 그 사태의 본질이다. 요 얘기를 하나 했고 하지만 거기 덧붙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다만 도발할 의도가 없다라는 뜻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명한 선택이 누그러졌어요 많이. 예. 그거는 또. 예. 저도 봤는데 예. 그래서 전화 위복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예. 무슨 뜻이냐? 북도 군사적 긴장 고조 이것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거죠. 예. 우리 군 당국에서 바로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광석과처럼 철저히 조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남측의 의도가 아니란 건 알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북도 압니다. 남측에서 뚫렸다. 민간이 보냈다면 뚫린 거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민간이라는 말 안에는 그 민간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너무 잘 알 그 동호회들이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이 발표한 내용들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은 개풍군, 장풍군, 판문 그리고 개성 쪽이죠. 평산 쪽, 예. 개성공업지구, 예. 북측의 소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에 보냈다면 그들은 의도를 갖고 보낸 겁니다. 뭘까요? 난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군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북에다 보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단체일까요? 어떤 민간이죠? 도대체? 원장님. 예. 제가 예전에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참여정부 NSC 네. 근무할 때 상황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뇌피셜입니다. 예. 초기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누가 했을까? 여하한 간에 남북 관계를 흔들고 싶은 세력.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계속 좀 고조시키는 세력. 자, 보세요. 남과 북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싶은 세력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 예. 뇌피셜입니다. 예. 진짜 동호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방공식 띄워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예. 정전협정상 누가 관리하죠? 유엔사가 관리하죠. 유엔사가 관리하죠. 예. 주한미군은 예. 여러 가지 작전을 하죠. 그러죠. 기획을 하겠죠. 예. 우리 국내의 정보사, 예. 드론사령부 이들이 윤석열 정부 때 보냈던 것은 주한미군 사령부 UNC에 협조 없이는 못 보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내란 북측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예. 연장선에서 예. 연장선에서 허접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작전에서 보냈을 수도 있죠. 정보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UNC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단위. UNC는 주한미군 사령부 한 모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7, 8년 전에 일본의 네. 여러 세력들이 이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작사라든가 공군 사령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해작사 NLL 상황에 대해서 100% 정확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했었어요.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허위 보고, 기망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겪었었어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뭐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소름이 쭉 끼치는데요. 그냥 민간 동호회에서 장난치듯이 보낸 것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휴전선을 넘어가는 상황이면은 또 NLL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이거는 정전법 위반이에요. 예, 정전법 협정 위반. 정전 협정 위반인데다가 그 관리 자체는 또 유엔사에서 하고 있으니 미군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약간 많이 걱정되고. 우리 국방부 발표에 우리 군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 국방부가 아니다. 모르는 영역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열어놓고 왜 한반 안보의 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든가 안보실은 전체를 다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